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멘토 릴리샤예요. 책 속의 영상 찍는 걸 계속 미뤄와서 오늘은 꼭 찍어야지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생겨서인데요. 푸른 사자 와니니입니다. 이현 작가님이 쓰셨고요. 오윤환 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푸른 사자 와니니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원작품 읽기를 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책인 것 같아요. 푸른 사자 와니니는 현실적인 동물의 모습, 그리고 세렝게티라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초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푹 빠져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의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대해서 카를 해볼게요. 제가 푸른 사자 와니니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많은 분들이 저의 소개를 이렇게 듣고 책을 읽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이제 멋있는 사자 그림을 그려줬어요. 부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물을 소개하고 간단한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주인공인 와니니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와니니는 1살이 된 어린 암사자예요. 이 와니니는 뭐 몸집이 크거나 용맹하거나 씩씩한 그런 사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청력이 우수하다는 건데요. 와니니는 청력이 뛰어나서 멀리 있는 동물들의 동태를 살필 수가 있고 또는 다가올 날씨 같은 걸 잘 예측을 한답니다. 아직 어린 와니니는 사자 무리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자가 무리지어 산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초원의 그 동물들이 사는 법칙이나 사자 무리들의 그런 생활 방식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이 와니니가 속한 무리는요, 마디바 무리예요. 마디바는 카리스마 있고 냉철한 지도자예요. 암사자죠. 그런데 이 마디바는 좀 많이 냉철해요.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초원의 날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초원에는 크게 날씨가 계절이 두 개로 나뉜데요.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예요. 일단 우기를 먼저 설명하자면 우기는 비가 내리는 계절이에요. 비가 오다 보니까 식물들에게도 물이 많이 있어서 식물들이 자라기 좋고 또 동물들이 마실 물도 강물이 불어나면서 충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동물이나 식물이 잘 자라서 사자들이 먹잇감으로 삼을 동물도 많겠죠. 그래서 사자들이 먹고 살기 편한 계절을 우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건기는 비가 안 오는 시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땅은 쩍쩍 갈라지고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초식 동물들이 식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초식 동물들이 북쪽으로 비구름을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초식 동물들이 다 떠나고 나면 사자가 먹을 먹잇감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사자들에게 살기 힘든 그 계절을 건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건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건기는 먹잇감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자 무리들이 사냥을 해도 배부르게 충분히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마디바는 이 무리를 지킬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냉철한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 사자 무리에서 곧 2살이 되는 숫사자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구하더라도 2마리가 더 먹냐 안 먹느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디바는 곧 2살이 되는 숫사자 2마리를 무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저는 이제 사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사자들이 보통 무리를 이루면 숫사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숫사자들은 영토를 지키고 순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의 대다수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서 숫사자에게 먹이를 바치는 그런 모양새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숫사자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무리에서 쫓겨난대요. 그리고 떠돌이가 되어서 생활을 하다가 그 숫사자들은 다른 영토에 가서 그 영토를 지키는 숫사자와 싸워서 그 영토를 빼앗는 식으로 사자들의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사자 두 마리를 어쨌든 내보내는 건 맞기는 맞아요. 쫓아내는 게 맞는데 이제 문제는 먹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 건기에 굳이 내쫓는 그런 모습을 마디바가 보여주죠. 그러던 어느 날 와니니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밤중에 음, 처음 보는 숫사자, 떠돌이 숫사자 두 마리가 마디바 무리의 영토를 침입하게 됩니다. 사자들은 영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토를 침입한 사자들은 응징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내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니니가 그 숫사자 두 마리를 발견했을 당시에 마디바 무리의 사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귀가 밝은 와니니만 그 두 숫사자가 침입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어린 와니니가 보기에도 그 두 마리의 숫사자는 굉장히 불쌍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와니니에게 제발 마디바를 깨우지 말아라. 우리가 빨리 이 영토에서 나가겠다. 라고 사정사정 애원 구걸을 하죠. 그래서 와니니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얼른 도망치세요라고 그 두 마리의 숫사자에게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아직 어린 와니니가. 그런데 그때 음, 와니니의 친구인 말라이카가 도망치는 숫사자 두 마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말라이카는 와니니가 갖추지 못한 신체적인 조건, 용맹함을 갖춘 사자로서 마디바가 굉장히 아끼는 사자였어요. 장차 커서 굉장히 뛰어난 사냥꾼 암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디바의 총애를 받는 사자였는데 말라이카는 그 떠돌이 숫사자들을 쫓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마디바는 와니니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니니는 더 이상 마디바의 무리가 아니에요. 이제 혼자 남아 버렸어요.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해요, 와니니가. 그러던 어느 날 와니니가 사냥꾼의 총에 맞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두 마리의 숫사자가 나타나서 와니니를 구해줍니다. 그게 바로 아산테와 잠보예요. 이렇게 셋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이 이렇게 의지해서 지내다가 우연찮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말라이카를 만나게 됩니다. 말라이카는 사실 그날 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죽었을 거라고 와니니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말라이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라이카는 마디바 무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말라이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면 다른 동물들이 다 냄새를 맡거든요. 그래서 이 마디바 무리에 있는 다른 사자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디바는 말라이카를 내쫓아 버린 거죠. 그렇게 버림받은 말라이카까지 합세를 해서 이 네 명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네 마리의 사자라고 해도 이 건기를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와니니와 아산테와 잠보는 말라이카를 만나기 전에 새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해가 뜨는 곳으로 곧장 가서 초원의 끝을 지나 하늘 같은 낭떠러지를 넘으면 언제나 비구름이 머무는 초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말라이카를 만나자 말라이카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초원에서 동물들은 각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새들이 하는 말은 보통 터무니없는 뭐 허무맹랑한 소리 또는 거짓말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라이카는 그 얘기를 새들에게 들은 게 아니라 새끼 코끼리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가 거짓말하고 허풍 떠는 이미지라면 코끼리의 이미지는 정직한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마리의 사자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말 초원의 끝을 향해서 가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가 정말 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푸른 사자 와니니를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이라면 이 네 마리의 사자가 한 무리를 이뤄서 초원의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와니니가 속해 있던 마디바 무리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도대체 말라이카를 다치게 한 어마무시한 사자가 있거든요. 그 사자의 이름은 악명 높은 무투라고 하는데요. 무투는 도대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악역으로 등장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푸른 사자 와니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너무 치우친 소개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부족했던 점이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